자, 이 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일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로마에서 밀라노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친구이자 조언자인 그 도시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40대 후반 정도 됐는데요. 정통적인 믿음이 강했고요. 또 세속적인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 교회에 가보면은요, 그 교회에 모자이크가 그려져 있는데요. 5세기에 제작된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그 모자이크에 보면은 암브로시우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암브로시우스는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요. 또 매우 아주 영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검은 턱수염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인기 있는 연설가였고요.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벌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를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암브로시우스가 밥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그리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외에는 언제나 자기 독방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죠. 암브로시우스는 대단한 독서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은요, 암브로시우스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 그의 두 눈은 책장을 뚫어져라 살피고 가슴은 의미를 캐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나 마음대로 그에게 접근할 수 있어서 아무도 그에게 손님의 도착에 대해 알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를 방문할 때면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침묵 속에서 독서 산매경에 빠진 그를 발견하곤 했다. 그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서 글을 읽지 않았다. 라고 고백록에 나와 있었죠.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그러한 독서 모습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까지 적었을 만큼 이상하게 비춰졌던 때입니다. 말없이 책을 읽는 이 독서 방법은 오늘날 독서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묵독이 지금 현대의 전형적인 독서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독서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서는 큰 소리로 낭송을 하면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서구에서는 10세기까지 묵독이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소리 없는 독서를 묘사한 부분이 이 서구 문헌에서는요, 최초로 명확하게 기록된 묵독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보다 앞서서 기록된 것들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5세기 작품에 무대에서 글을 읽는 배우가 묵독하는 연극이 한 2편 정도 있는데요. 그 작품이 히폴리투스와 기사들입니다. 히폴리투스에서는 테세우스가 숨을 거둔 부인 손에 쥐어져 있는 편지를 묵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사들에서는 데모스테네스가 어느 현인이 보낸 서판을 보고 막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묵독으로 그 서판을 보고 있었죠. 그 외에도 알렉산더 대제가 모친이 보낸 편지를 말없이 읽어서 부하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도 척도론에서 지나치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소리 없이 글을 읽을 때도 간혹 있다. 이렇게 또 적은 문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자가 발명된 이래로 큰 소리로 읽는 것이 보편화됐다면 그 옛날에 도서관에서는 어떤 광경들이 연출됐을까요? 독서가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중얼중얼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독서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 소리 없는 독서로 정신을 집중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묵독과 낭독 이 두 가지 독서법을 같이 행한 바가 있다. 이렇게 고백록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은
은밀한 배움을 위해서 소리 없이 묵독을 했고요. 그의 친구는 아우구스티누스 옆에서 텍스트가 게시하는 것을 친구하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읽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는데요. 그 내용이 고백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눈앞에 없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창조된 문자, 글로서 이 문자가 소리의 기호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기호였습니다. 자, 글자로 쓰여진 텍스트는 지금 눈앞에 없는 사람들, 이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할 말을 언젠가는 발음할 수 있도록 종이에 쓴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로 이루어진 글이 어떤 문어로서보다는 구어로서의 특성이 강했죠. 수메르인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진흙 조각을 남긴 그날 이후로 글자로 쓰여진 단어들을 큰 소리로 발음했다는 것이죠. 자, 고전적인 표현, 이런 표현이 있죠. 스크립타, 마네트, 베르타, 볼라트.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글자로 쓰여진 것은 영원히 남고 말로 표현된 것은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요, 정반대의 뜻으로 통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책에 쓰여진 단어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죽어 있지만 큰 소리로 읽는 단어는 날개까지 달고 훨훨 날아간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똑같은 텍스트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는 의식의 기원에 관한 연구소에서 2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정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소리를 내지 않는 독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인데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늦게 발달하고요. 이 기능은 아직도 발달 단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그 묵독과 같은 것이 지금도 발달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초의 읽기는 시각적인 지각이기보다는 청각적인 지각이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암시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의 이 서령 문자도 이것도 이제 시각적인 것보다는 청각적인, 그러니까 서령 문자의 그림 상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의 환각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는 사고의 한 형태이자 말하기의 한 형태입니다. 네, 과거에는 그랬죠. 즉 독서는 구두의 기술이었습니다. 책이 주로 큰 소리로 읽혔기 때문에 책을 구성하는 문자도요. 이렇게 발음 단위로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문자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문자의 방향은 장소나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죠. 지금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헤브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세로로 읽기도 했고요. 또 마야 문자는 가로줄로 한꺼번에 몇 쌍씩 글을 읽기도 했고요. 아스테거는 지시하는 방향으로 페이지를 막 가로질러서 읽기도 했죠. 자, 고대의 텍스트는 단어 사이에 특별한 간격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뭐 소문자, 대문자 이런 구분도 없었습니다. 구두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떤 텍스트를 큰 소리로 읽기 전에 아마 미리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글을 쭉 읽어 나가는 이런 방법은 그 시대만 해도 좀 진기한 기술이었고요.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석상에 또 오류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문자들을 단어나 문장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점진적으로 천천히 발전하게 됐습니다. 읽기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정지, 휴지 이런 그 필기 방법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의미에 따라 텍스트를 나누는 것이고요.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서가들이 하나의 의미가 끝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추거나 또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두점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세기 이후에는 점과 대시 이 기호가 결합해서 완결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세기까지는 각 단어를 분리시키기 시작했을 정도로 묵독이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를 분리시키는 것은 이제 그 묵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또 미적 이유를 위해서도 단어를 분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세기경에는 소리 없는 독서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주서를 달거나 아니면 첫 줄을 빨간색 잉크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오늘날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이죠. 자, 소리 없는 독서를 통해서 독서가는 이제 발음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요. 사고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되고요. 단어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끄집어내고 또 비교하고 이런 그 독서를 하게 됐는데요. 또한 이제 묵독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게 됐죠. 네, 이런 독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독서, 묵독은 공상을 할 수 있겠죠. 나태해지기 쉽겠죠. 네. 그리고 청취자에 의한 검열, 비판 이런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가 묵독을 했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 앞에 어떤 책이 놓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겠죠.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만 본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어떤 묵독 독서가들 그리고 글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까지 포함하는 소리 없는 독서가들의 무리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